저는 요리하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요리사보다 살균 소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살균 소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염수산 나트륨, 락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급 암모늄, 이것은 금속 성분에 대한 부식성이 없기 때문에 금속을 이렇게 소독약 속에서 침지시켜서 장시간 살균 소독할 때 꼭 필요한 것인데 가정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에탄올인데 하나는 이거는 발효해서 만든 에탄올이고 이것은 화학적 합성을 해서 만든 에탄올입니다. 두 가지 에탄올 분자 성분은 똑같지만은 허가사항이 다릅니다. 이것은 기구 살균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 외품 제품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사용할 때는 발효 에탄올 이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 종류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총 94개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살균 소독약은 크게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염소계에서는 차염수산 나트륨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미산성 차염수산수가 좀 뜨고 있는데 안전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람한테 미치는 유해성은 굉장히 적은데 보관했을 때 그 산소하고 닿으면은 성질이 쉽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살균 소독력이 금방 저하돼 버려요. 7일 만에도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개봉했을 때 얘기예요. 한두 달 만에도 저하돼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용성 있게 쓰기에는 좀 어려운 살균 소독제고 차염수산 나트륨이 훨씬 낫습니다. 차염수산 나트륨도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효 염소가 감소해서 살균력이 저하되는 것도 있지만은 미산성 차염수산수의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그냥 아주 맹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는 차염수산 나트륨은 보관 기간이 길어져도 어느 정도의 살균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는 차염수산 나트륨 12%고 여기는 차염수산 나트륨 5%입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유효염소 저하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보관 온도가 높을수록 유효염소가 빨리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4%짜리 그런 유효염소의 차염수산 나트륨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미리 희석해 놓고 쓰면은 유효염소 저하가 적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리 희석해도 유효염소가 빨리 감소하고 농도가 너무 높아도 유효염소가 빨리 감소되기 때문에 4%짜리를 사서 쓰고 사용하기 직전에 바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길 권장드립니다. 표시는 4%로 되어 있지만은 공장에서 출고할 때는 5% 넘게 유효염소를 출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 한 번에 너무 대량을 사도 안 되고 1, 2개월 안에 소진할 수 있는 양 1리터나 2리터 정도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염수산 나트륨은 분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급 아모늄도 마찬가지예요. 분무를 해서 쓰면은 폐에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분무를 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차염수산 나트륨은 금속에 써서는 안 돼요.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급 암모늄하고 에탄올은 금속에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희석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차염수산 나트륨하고 사급 암모늄은 희석을 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에탄올을 원액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독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게 되죠. 그러니까 에탄올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을 하는 게 좋겠고 에탄올 또 장점은 오랫동안 접촉을 하지 않고 에탄올을 뿌리는 즉각적으로 살균 소독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계하고 사급 암모늄은 시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살균 소독력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차염수산 나트륨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어요. 칼이나 수저 같은 금속성 기구를 살균 소독할 때는 차염수산 나트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부식성이 없는 사급 암모늄이나 아니면 열탕 소독, 끓는 물에 소독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끓는 물에 소독을 할 경우에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가스비가 나가는 문제, 깜빡할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하지만 사급 암모늄은 물에 담궈 놓고 시간을 뭐 늘리면 늘릴수록 살균 소독력은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뭐 비용도 증가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그런다고 또 소독력을 극대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이 살균 소독제를 넣은 상태에서 끓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락스도 마찬가지예요. 끓이면은 그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만 사용을 하고, 또 세제를 혼합을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나 사급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계입니다. 양이온. 그리고 이 차음수산 나트륨은 음이온입니다. 우리가 뭐 주방 세제 사용하는 것은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뭐 음이온끼리 만난다고 해서 뭐 살균 소독력이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급 암모늄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주방 세제에 음이온을 같이 여기에다가 넣을 경우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가지고 살균 소독력이 성격이 저하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섞으면 안 되고, 차음수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세제하고 섞어도 유해가스가 방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섞으면 안 됩니다. 차음산 나트륨은 식품을 살균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100ppm으로 희석을 해서 5분간 찜질을 시켰다가 최종적으로 헹궈줘야 됩니다. 기구를 살균 소독할 때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200ppm으로 희석을 해서 5분 동안 찜질을 시켰다가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침지되는 시간을 2배 정도로 늘려서 하시면 좋습니다. ppm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락스는 4% 원액을 나누기 0.01%로 나누면은 400배 희석.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 농도입니다. 10% 농도를 200ppm으로 나눈다 계산을 하면은 10% 나누기 0.02 500배 500배 희석. 이거는 0.02니까 200ppm이니까 이거는 기구에 쓸 때 농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100ppm이니까 식품을 살균 소독할 때 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배를 희석을 할지 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물을 20kg로 맞췄습니다. 이 사이사이를 벌려서 사이로 물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까 20kg에서 지금 7.4kg로 줄어들었으니까 12.6kg 물을 500배로 희석을 하면 25g의 소독약 원액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입구가 이런 식으로 작은 것이 유리합니다. 소스통 같은 거를 사용하세요. 여기에는 이게 25g, 위에는 40g입니다. 여기까지 맞춰서 됐죠? 25g. 12.6kg의 물에 이 원액을 25g을 섞어줘야 되는데 지금 식기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처음에 물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식기를 넣은 다음에 물을 부은 건데, 다음부터 할 때는 식기가 없는 상태에서 물 정량을 넣고 소독약을 혼합한 다음에 식기를 담궈주세요. 그래야 소독약을 잘 혼합시킬 수 있습니다. 소독약을 넣었습니다. 지금 제가 넣은 것은 사급 암모늄이기 때문에 약간 거품이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금속 성분이 없다고 하면은 사급 암모늄을 안 쓰고 차염수산 나트륨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칼을 일단 담궈야 된다면은 차염수산 나트륨을 쓰게 되면은 칼 날이 미세하게 손상이 돼요. 칼을 좀 자주 갈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손잡이가 분리되는 칼이 있거든요. 이런 칼은
이 손잡이 속으로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침질시켜서 소독을 하면 안 되고,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 그 알코올로 뿌려가지고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 칼날만 분리해서 찜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화급 아모늄은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거 다 같이 담궈서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독을 하고, 수세미를 소독을 할 때 이 수세미에 그 퐁퐁이 남아 있으면은 안 됩니다. 소독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칼을 담글 때 거꾸로 담그지 말고 이렇게 아래로 가게 5분이 지나면은 건지면 되겠습니다. 살균 후 건조를 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규정된 200ppm 이하로 사용을 하면은 헹굼을 하거나 닦아내지 않아도 에탄올인데 분무를 해서 써도 되기 때문에 세균이 많은 부분 즉각적으로 소독하는데 좋습니다. 소독을 해서 문질러 줍니다. 여기는 냉장고 손잡이,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이걸 닦으면은 티슈 흡수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그냥 손으로 문지르고 있습니다. 해동지라는 건데 고기 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 종이가 빳빳해 가지고 잘 찢어지지 않아서 뭐 닦을 때 좋고, 흡수력은 또 좋습니다. 오염이 심한 거 이런 걸로 닦아야 되고, 이런 행주는 이제 오염이 심한 뭐 음식물이나 이런 거 닦았을 경우에는 이 위생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전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닦지 말고 좀 이따가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 밑부분은 지금 안 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도 같이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밑에도 같이,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그리고 이런 버튼 부분, 이런데 의외로 세균이 많아요.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다이얼, 분 손잡이, 이건 청소기 손잡이. 음식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는 일도 자주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에탄올로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해줍니다. 보기에만 깨끗하지 세균이 많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마우스예요. 이거를 저는 나사를 다 풀어놓고 이렇게 분리하기 쉽게 쓰다가, 에탄올 소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이 세척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키보드 키스킨, DH 키보드를 쓰더라도 이런 키스킨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꼭 한 달에 한 번은 세척을 해주세요.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무장갑 안쪽입니다. 안쪽에 땀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안쪽에서 세균 번식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뒤집어서 세척을 해주세요.